수업할 때도 난 100명, 한 1000명 앞에서 해야 돈을 벌어요. 근데 난 못하잖아.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없어. 보고 싶은데 그럼 이게 내려가지. 그럼 다른 게 올라오죠. 그렇게 왔어요. 그게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일은 제일 조금 하거든요. 일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분명히 제가 좋아하는 일인데 저는 일처럼 말고 취미처럼 원해서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 경험 안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돈이 필요 없을 정도가 돼야 돼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맞아 네. 그건 거 같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딴 데서 들어오는 게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수월해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맞아. 근데 내가 300만 원 쓰는데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400만 원, 500만 원이 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월세로 생각하는 거죠. 네. 월세랑 그리고 선생님은 또 선생님 혼자 버는 게 아니고 선생님 남편께서도 버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충족하는 게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수업을 하면서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지금 말고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돈을 보고 이 수업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보고 이 수업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마음이 넓어서 순수한 마음 그런 거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나는 수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 예를 들어 뭐냐면 누가 와요. 처음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면 정확히 이렇게 돼요. 이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수업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 다수로 뽑아야 돼요. 선생님도 수업하시는 거를 1대1인 거잖아요. 1대1이 아니고 100명, 1000명이 보게 만드는 게 돈 버는 거는 유리하겠죠? 그렇죠. 나 같은 경우도 저는 뭐 개인 수업이나 아니면 소그룹 수업이 4명 정도 하는 거니까 4명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40명, 400명 앞에서 해야지 돈 버는 게 쉽잖아요. 그리고 수강료는 낮춰야죠. 그래야지 박리담회로 하는 게 돈 버는 거는 훨씬 유리하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모집이 안 될 거고 처음에 했을 때.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나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명이 오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처음에는 당연히 수업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됐죠. 한 2달, 3달에 한 번 신청하고 그렇게 하면 이걸로 내가 생계를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 첫 번째가 이 수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부분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었잖아요. 저는 월세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고 수업에 대해서는 1번을 돈을 생각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사하기 전에는 저의 1번은 뭐였냐면 저의 행동하는데 1번이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당신이 이만큼 주니까 나는 이만큼 행동을 했어요. 특히 회사에 있을 때 돈이 나는 전부였다라고 하면 사실 슬픈 얘기인데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대다수가 돈이었던 건 분명해요. 저의 행동의 1순위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돈을 1번으로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쓴다? 책을 어떻게 돈 보고 써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랬더니 1번이 낮아지잖아요. 2번, 3번이 올라오잖아요. 약간 순수한 마음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수업할 때도 난 100명, 한 1000명 앞에서 해야 돈을 벌어요. 근데 난 못하잖아.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없어. 보고 싶은데 그럼 이게 내려가지. 그럼 다른 게 올라오죠. 그렇게 왔어요. 그게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일은 제일 조금 하거든요. 돈을 제일 잘 벌어요. 그렇게 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돈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어. 다른 마음이 위로 올라간 것들이 이 사람을 제대로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그 목표가 딱 그런 거예요. 그 다른 마음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고 생계 부분에 있어서의 충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먹고 사는 부분에서의 생계 부분에서 충족이 돼 있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건 팔자 좋은 얘기죠. 네 하고 싶은 걸 한다고? 지금 내일 먹을 쌀이 떨어졌는데 그런 생각은 사치죠. 그래서 작가님이 계속 저한테 물어본 거 하고 싶은 일이랑 그래서 제가 정확히 하고 싶은 거가 딱 그런 거예요. 이 돈이 아닌 1순위가 돈이가 아닌 다른 거가 생계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뭔데? 생계예요. 생계죠. 그러니까 생계를 충족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도달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저도 뭐 이상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부에 대한 진리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아무나 못하지. 그죠. 돈을 안 벌 수가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좀 자연스럽게 안 벌 수가 있게 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왔더니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저도 이상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런 생각으로 가면 일이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작년에 되게 힘들었다가 이제 힘을 빼고 그러니까 이제 소비 마구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제가 막 더 열심히 막 돈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빨리 돈 벌어야지 막 이렇게 하니까 다 더 잘 안 되는 거 같고. 맞아.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듣고 하면은 너무 고맙고 그렇게 맞아요. 하니까 계속 이렇게 더 많이 맞아요, 들어오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경지 가고 싶은 거죠, 저도. 선생님이 이미 그렇게 그런 하는- 경지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저도 거기에 이상적이지는 않죠. 저도 욕심이 날 때도 있죠. 근데 노력을 하는 거죠. 항상 중간을 취하려고. 이게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분이니까 알 거라고 생각해요. 네. 수업을 맨날 하면, 저도 맨날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 수업 맨날 하면 회사 느낌이 나더라고요. 수업하러 가면서 이거 출근할 때 느낌 있잖아요. 출근하면서 퇴근 언제 하지 이 생각. 수업하러 가면서 이거 수업 오늘 언제 끝나지? 이 생각이 들어. 근데 그거는 단순히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빈도수가 많았을 뿐이에요. 네네네. 내가 최근에 좀 사람을 좀 뜸하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수업도 조금 줄였어요. 그랬더니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게 나는 균형에 균형, 맞춰진 맞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하다 보면 욕심이 나거든요. 내가 하루만 더 해봐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죠. 그래서 근데- 저도 자꾸 균형을 잡는 거가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 그냥 계속 받게 되고 그게 아무래도 아직 생계 부분에서 덜 충족이 돼서 그 생활비 부분은 다 개인 차이가 있는 거니까. 저는 조금 선생님 기준에서보다 저는 조금 더 작은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걸 쓰는 게. 근데 뭐 선생님도 생활비가 크실 것 같다는 아니요. 느낌은 안 들어서. 생활비는 크지 않은데 저는 이제 저축에 굉장히 큰 비중을 좀 두는 편이 최소 뭐 이 정도는 매월 저축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좀 자유롭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미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소비를 잘 못하고 난 저축에 대한 그 개념이 좀 별로 없긴 하거든요. 저축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오히려 불편한 부분이 저는 있어요. 네. 저축을 해야 어느 정도 제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고 항상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는 대비하는- 저축이라는 단어랑 유동성이란 부분이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 때문에 저축은, 저는 유동성은 나름 확보를 해놨다고 생각해서. 그 유동성이란 건 뭐냐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덜하고, 마연송장도 있잖아요. 난 그거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저축은 조금 덜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오히려 저축하는 부분은 돈을 쓰려고 노력을 차라리 반대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 저축한 부분을 경매 하나 하려고 해도 그 기본적인 2천에서 3천 내지 4천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대비해서 돈이 그렇죠. 선생님도 누구 못지않게 저축은 잘 하시는 분이라고 그냥 생각이 그냥 저는 좀 들어서, 돈은 계속 모아놔도 불안하면 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제 뭐 1억, 2억 현금 보유하고 있다고 그 불안함 그리고 저축에 대한 그 만족감이 이제 커질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 선을 잡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왜냐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얼마가 필요한 건데 라고 했을 때 그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에 그것도 추상적인 개념일 거고, 그죠. 그게 추상적이니까 내가 모아가는 것도 추상적일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하고, 이 추상적이니까 이제 끝도 없는 끝도 거죠. 없는 그 저축이라는 거. 근데 뭐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돈을 모은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또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불편하단 말이야.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아니 근데 저축이니까 제가 뭐 엄청 몇 억씩 막 저축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축. 제가 말한 그렇죠. 건 이제 그거예요. 그런 종잣돈은 분명히 필요하죠. 우리 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계 유지하고 하다 보면 그게 몇 천만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뭐 몇 달 사이에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쪼개서 방문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었는데 선생님 과거 얘기도 네. 들려주신 거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 앞으로 3호점, 4호점 이어가는데 저도 옆에서 같이 달려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찍고 있는 걸 까먹었네. 그쵸?